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미국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제도 삭제 예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 득과 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드리고,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도 프로그램 매수인데, 자, 이 종가 부근에서 이제 외인들의 어떤 이제 100만 주 넘게 일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이제 종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나온다든지 장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죠. 이 부분 내용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일단은 소폭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18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CPI나 이제 PPI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전월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도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뉘앙스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의 이제 ECB 같은 경우도 6월달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6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면서 시장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나스닥 선물은 0.4%, 다우 S&P 선물 같은 경우 0.3%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2% 강세입니다.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it's time to rethink whose stocks really are magnificent. 그러니까 이제 뭐 magnificent 뭐 세븐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엔비디아, 메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뭐 애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좀 갈리고 있죠.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테슬라하고 애플은 이제 중국 쪽 이제 매출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 테슬라는 뭐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목표가를 뭐 120달러로 낮추는 어떤 흐름 때문에 5%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2차 전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뭐 덱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1112 넣고 코스트코 넣어 가지고 하는 어떤 흐름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2 쪽에서도 이제 6월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애플은 이제 신제품 비전 프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출시 때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로 좀 조용하고요. 그 애플 쪽에 이제 중국 아이폰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차도 이제 그만하면서 AI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지난주 상원 하원 청문회 때 이 통화정책 관련되는 청문회 이제 보고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이 금리 인하를 좀 다르게 지금 압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 뭐 기사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국내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이제 1년 넘게 이제 코스피는 2700선을 올해도 넘을 듯 하다가 못 넘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8월 달에 2660선을 이제 고점으로 해가지고 못 넘다가, 그래서 2022년도 6월 달에 이제 내려갔던 부분을 이제 회복을 했어요. 거의 뭐 한 1년 반 넘죠. 그죠? 요 기간 동안에 박스권 하단은 한 2100선까지 있고, 고점이 이제 한 2700선 부근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간통하면서 강한 위치까지 지금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면서 기업 레벨을 관련되는, 밸류 관련되는 부분에 상세한 이제 6월달에서 5월달으로 땡겨서 발표하잖아요. 그 관련된 어떤 대형주들의 영향을 받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하고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HLB를 제하고는 나머지 좀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하고는 좀 이제 다이버전스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연기금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고, 개인은 좀 반대로 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25포인트, 코스닥은 반대로 2.41% 빠졌죠. 종목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압도적으로 뭐 지수에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고 종목이 빠지는 게 많고, 오늘도 상승이 뭐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거의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한 150개 정도 상승이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뭐 한 300개 정도 가까이
많이 좀 빠진 어떤 흐름이었죠.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제약 반도체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이제 좀 올랐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근데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는 볼린저 밴드 상단, 하이닉스는 이제 3일 정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 영향으로 대부분 좀 빠졌고, 최근에 좀 강했던 전고체 관련되는 뭐 이수 스페셜, 뭐 한농화성, 레이커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뭐 강한 조정을 좀 일단 보였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HLB 관련주들이 아침의 상승을 계속 이어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어제 조정 이후에 오늘도 좀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좀 약세. 셀트리온은 이제 이런 코스피 쪽의 흐름에도 타지 못하고, 제약바이오 어떤 성장주에도 타지 못해서 답답한 흐름을 지금 2달 넘게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뭐 크게 뭐 변화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거래가 실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시 30분. 그러니까 이제 종가 이후에 이제 뭐 이 거래량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래가 실렸던 부분들이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일단 매도 부분. 보통 이제 장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종가라든지 뭐 시간 내에 뭐 거래 대상을 해갖고 물량을 넘기는 게 보통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기사가 나온다든지, 기존에 뭐 5% 이상을 보유자가 만약에 판단하면 며칠 이내에 뭐 공시로 뭐 뜨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거래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줄이는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최대 시장 미국에서 지위 강화 예고, 국내사 뭐 득가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체인저블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서 약을 하는데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임상을 해갖고 승인을 받으면 대체되는 어떤 부분을 약사가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체인저블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크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제 경쟁 상대에 대비해서는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이제 비용이나 시간 들였던 부분들이 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배리어가 무너집니다만, 전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더 확대한다는 어떤 의미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체인저블로 이제 임상 관련되는 결과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미국이 본래 이제 유럽하고 좀 달라서, 유럽은 이제 국가의 어떤 공보험 위주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추어서 저렴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미국은 오리지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을 써야 될 뭐 이유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뒤늦게 개발이 되었고, 이 부분들을 재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약가 인하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활성을 위해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제도 삭제를 예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의료비 절감. 다 의료비 절감. 그럼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증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빅파마도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중국, 인도나 이런 이제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진입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사실 좀 이제 과거의 어떤 고수익성보다는 이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치열해졌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도 신규 바이오시밀러도 중요합니다만, 바이오 신약에 대한 어떤 이제 도전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진행하고 있던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대치가 좀 떨어집니다만, 전체 바이오시밀러 확장에 대한 어떤 수혜를 셀트리온이 또 이제 수혜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복지부가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폐지할 경우 이 경쟁력 강화 노력은 조금 뭐 빛이 발할 수 있습니다만, 아쉬움보다는 시밀러 시장 전체적인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지는 이점이 장기적으로는 더 이제
뭐 매출이나든지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244주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고에서는 3월 10일 기준으로 144만 주대.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는 상한이 좀 더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제 이 그 하락 추세 일봉, 그 다음에 주복상에서도 지금 하락 추세가 2달 넘게 지금 되어지고 있고, 월봉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은 이제 18만원대 안착으로 양봉이 좀 더 나오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